그래서 또 하나 좀 더 헌재 개혁 문제. 강조해 드리자면 네. 4월 4일 날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결론을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많은 추론이 있죠. 하지만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파면 외에는 국민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걸 굉장히 명백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네. 촛불행동의 경우에는 기각이면 항쟁이다 이런 입장을 정했습니다. 기각이면 항쟁이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결과 우리가 뭐 예측을 그동안 뭐 많이 해왔지만은 무의미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무의미했고. 무의미한 것이고 예. 중요한 것은 파면 결정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국민의 뜻에 복종해라. 네. 이것이 헌재에게 내리는 우리 국민들의 명령이 되어야 될 것이고 아, 만약에 기각이나 각하했을 경우에는 곧바로 항쟁이다. 이렇게 해서 기존에 지배 세력의 도구가 된 네. 그런 법과 제도는 전부 폐기해야죠. 거기에 매달려서 문제를 풀 이유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의 칼자루는 저쪽이 쥐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밤낮 싸워봐야 우리는 칼에 찔리고 네. 다치고 죽게 되는 그런 사태를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요. 자, 헌재의 이제 문제점과 네. 이번에 우리가 알게 된 헌재의 네. 본 모습, 의미 이걸 하나하나 짚어주셨는데 많이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네, 헌재를 바라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애태우고 네, 정말 초조하게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네, 그래서 결론이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 잘못된 결론이 나오면은 그때부터 항쟁이고 또 파면 결정 8대 0 만장일치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당연한 그럼 그대로 당연한 거죠. 결정이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야 하나 된다. 이제 꼭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것이 파면 결정을 내렸어도 이번에 이렇게 헌재가 보인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 전체의 규탄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네. 그 사안도 복잡하지도 않아요. 그러면 자기들이 무능력한 거죠. 보통의 국민들도 아주 쉽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을 네. 이런 식으로 지연시켜서 내란 세력들이 준동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기세를 북돋우고 결국 이렇게 되면은 그리고 이제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고 한다면 아주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 하면 네. 승복 또 불복 이 문제 전에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이 되는 거예요. 이게 중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매우 우리들이 힘을 모아야 할 것은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이 되지 않도록 막는 겁니다. 네. 만약에 윤석열이 복귀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학살 면허를 주는 거잖아요. 학살 면허를 주는 거다. 거잖아요. 우리 이게 대표님도 네. 사실은 그 수거 명단에 그렇죠. 네. 체포 명단에 있었고 14명의 체포 명단에 예. 있었던 것이고 이게 무슨 고문 과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영연백 이거 뭐 몇천 개 이번에 또 추가 구입을 했고 그래서 이러한 내란의 이런 음모와 기획들을 보면 무시무시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파시스트 독재 권력이 국민들을 적으로 몰고 학살하는 비상대권을 내세우는 이 방식은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민주헌정을 파괴하는 일에 헌법재판소 손을 들어주게 된다면 네. 뭐가 되는 거죠? 헌법재판소가 내란 세력인 거죠.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타도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는 똑똑히 알아야 됩니다. 내란 세력이 될 것인지 네. 내란을 종결시킬 것인지 아하. 그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민주적 정부를 탄생시키는데 네. 자신들이 역사적으로 기여할 것인지 만약에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한다면은 기각 판정을 내리게 되는 순간에 아마 이번에 참여한 모든 헌법재판관들 판사들은 헌법재판소를 폐쇄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 겁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를 네. 해주고 계십니다. 헌재가 내란 세력이 되지 않도록 막아야 된다. 네.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는 그래서 거고. 헌법재판소 당신들이 예. 내란 세력이 될 것인가 말 것인가 결정해라. 내란 세력이라니 이게 웬 말인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네, 그래서 물론 개별적으로 따지면 정말 진지하게 고민하고 또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정말 온 힘을 기울이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분들을 설득도 하고 네. 그러나 여긴 집단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헌재가 대한민국의 민주헌정의 최후 보루인 것을 직접 입증하는 그러한 절호의 기회인데 네. 그것을 저버리는 것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도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도 내란 세력으로 규정할 겁니다. 그래서 타도 대상이 된다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는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 이와 같은 사태를 자초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이미 내린 명령 판결문에 써 있습니다. 네. 읽으면 됩니다. 네, 피청구인 윤석열을
단호하게 파면한다. 이 네. 단호하게란 말 한번 단어 좀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아, 집어넣었으면 좋겠다. 예, 예. 여지없이 바로 파면한다. 파면한다. 예. 자, 이제 헌법재판소의 처단은 얘기를 국민에게 맡기겠습니다. 뭐 이렇게 좀 네. 좀 우리가 네.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기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헌재가 선고기를 잡아놨기 때문에 네. 헌재는 역사에 죄를 짓지 말고 내란색이 되지 말라라고 네. 우리 대표님께서 거듭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그 윤석열을 이 법을 아주 교묘하게 엉터리로 해석을 해서 일종의 불법 탈옥을 시킨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기억나시겠습니다만은 그것과 구속 취소와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판결은 별개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맞아요. 촛불행동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다 이거는 윤석열의 직무 복귀 작전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헌재를 압박할 것이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내란 세력들이 윤석열 복귀와 함께 제2, 제3의 내란을 기획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의 탈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나와서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때 한 일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네. 항고할 수 있는.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 우리는 그때 헌재가 판결을 내리기를 기대했었죠. 그러면 헌재가 파면 판결을 내린 다음에 구속 취소를 하는 것과 그 전에 구속 취소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다르잖아요. 파면당한 자의 구속 취소와 파면되지 않는 자의 구속 취소는 너무나 다르죠. 예. 그리고 국무회의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이렇게 석방을 해버리니까는 직무는 정지됐지만 지령은 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알 수 없죠. 뭐 어떤 누구랑 그렇죠. 소통하고 네, 있는지는. 그래서 여러 가지 비밀 지령 내릴 수 있는 예. 국무위원 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내란 수괴가 끊임없이 자기들의 권력 도구를 동원을 해서 지령을 내리고 압박하고 그리고 공격 목표를 향해서 온갖 모략과 털기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은 헌정의 이 수호가 매우 어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지금도 끊임없이 직무 복귀를 하려고 애를 쓸 텐데 네. 그걸 단호하게 차단을 하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임무다. 만약에 이 책임에서 한치라도 벗어나게 된다고 한다면 네. 그러면은 직무 복귀한 내란 수괴와 함께 손을 잡고 국민들을 학살하는 편에 쓰겠다고 하는 것을 작정하는 그런 헌재가 될 것이다. 네. 이때 그러면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까요? 이것은 가만히 누가 있지 선동을 하거나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저절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헌재의 위기도 스스로 막고 제대로 하시려면 네.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파면 외에는 답이 아닙니다. 국민들에게 승복하라고 하지 말고 네. 국민의 명령에 헌재가 복종해야 복종해야 된다.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명쾌합니다. 네. 교수님.